네, 여러분 실전 문제 89페이지 할 거예요. 89페이지에 보면 실전 문제에서 도형과 패스 문자 툴을 이용하여 엠블렘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엠블럼, 그 다음에 뭐 CI 작업, 아까 말했던 대로 기업 상징물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로고, 그 다음에 뭐 캐릭터 디자인 쪽으로 가신다면 새로운 걸 많이 그리게 되죠. 근데 이제 광고 편집 디자인 쪽으로 가시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만들든가 이런 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인쇄 쪽으로 가시면 기존에 있는 걸 포맷에 맞게 인쇄하는 작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인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디자인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러스트 키껏 중요하다고 해서 배웠는데 일러스트 안 쓰는 곳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해서 지금 엠블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볼 때 딱 보시면 원 하나와 별 그리고 글자가 있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오늘 배웠던 패스상의 문자 도구로 위에 있는 스타토이 앤 플레이샵이라고 쓰시고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이제 쓰인 1993은 패스상의 문자로 쓰는데 안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심이 되는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크게 그려보세요. 원을. 자, 원은 딱 보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마젠타와 옐로우를 섞으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 정보에 보시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있죠. 그래서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섞으면 R, 레드가 나와요. 그래서 시안 0에 마젠타 100, 옐로우 100, 블랙 0을 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별 그려야 되죠. 그죠? 별은 어떻게 그리냐? 여기 별 모양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클릭해보세요. 클릭하시고 반경, 여러분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인가요?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30 반경 60 주세요. 반절로 주세요. 앞에 있는 거를 30 줬으면 뒤에 있는 거 60 주시고요. 앞에 있는 게 60이면 반경 2번은 120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별이 나타나요. 요런 별. 요렇게요. 근데 이거 반듯해요? 안 반듯해요? 안 반듯하죠? 그러면 3분의 1로 주시면 어떤 별이 나타나냐?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번에 그럼 20 주고 60을 줘보세요. 아이고, 60 3분의 1이죠. 그죠? 확인했더니 안으로 들어간 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몇 줘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25, 60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별에 가깝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막 꼭 이 별일 때는 몇 수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만드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 두 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 별만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 없을 때, 모든 색이 빠졌을 때 흰색이 나옵니다. CMYK는 감산혼합이기 때문에 색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안색도 빼버리고 마젠타색도 빼버리고 옐로우색도 빼버리면 이렇게 흰색 별이 됩니다. 그러면 색이 전부 다 있으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여기에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반듯한 별이 될 때까지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hift 키 눌러서 이 정도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별과 원을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별과 원을 가운데로 모이게끔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렬을 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계속 어제부터 강조하는 선택. 내가 정렬하고 싶은 오브젝트 두 개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그어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나와요. 바로 이렇게. 여기 옵션 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나왔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선택 항목의 정렬, 주요 오브젝트의 정렬, 대지의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선택 항목의 정렬하면 이 두 개의 가운데로 오브젝트가 움직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전부 다요. 무슨 뜻이냐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별이 여기 있어요. 이 별이 여기 있고 원은 여기 있죠. 그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 항목에 정렬해서 여기 가로 가운데 정렬 여기 있죠. 여기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기껏 원 위치 잡아놨는데 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 위치를 안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다 선택하시고 주요 오브젝트의 정렬, 즉 밑에 있는 게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뭐예요? 원이죠. 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을 해줘요. 주요 오브젝트 정렬하시면. 근데 지금 뭐가 굵게 표시되어 있어요? 별이 굵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주요 오브젝트가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뭘로 바꿔주면 돼요? 원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굵어졌죠. 또 아니다, 나는 별에 맞추겠다. 그럼 별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야, 원은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하면 뭐가 딸려와요? 별이 쭉 딸려오죠. 그죠? 요렇게 정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정렬을 했는데 세로도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옆에 바로 있죠. 여기 세로 가운데 정렬.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요? 주요 오브젝트로 정렬하셔야 되겠죠. 요렇게요. 아니다, 나는 끝에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위치예요. 위치. 즉 가로 왼쪽 정렬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해줘요. 이렇게 딱 붙여서 가운데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위 가운데 아래 이렇게요. 요걸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럼 여기 패스파인더 옆에 정렬 탭이 또 있어요. 그죠? 패스파인더에 이렇게 정렬 탭이 있어요. 여기서 정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게 안 나왔죠. 그죠? 요 두 줄만 나왔을 때 이때는 여기 사이드 메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옵션 표시라고 떠요. 옵션 표시를 뜨면 여기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한 5년 전 얘기인데 제가 가르쳤던 분이 일러스트 시험 보러 갔는데 요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못 찾아서 정렬을 못 했대요. 제가 혼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냈어요.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이 옵션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보세요. 여기 색상에 여기 옵션이 있죠. 그죠? 선에 여기도 옵션이 다 있어요. 이 사이드 메뉴 다 있어요. 버튼은. 그래서 뭔가 내가 평소에 했던 게 없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그럼 여기 보면 옵션 숨기기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숨겨놓고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쓸 때는 숨겨진 상태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어디에 있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옵션 표시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원 바깥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 원을 조금 키우면 밑에 글자가 들어가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을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제 잠깐 알려드렸지만 이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변형의 크기 조절 찾았나요? 얘를 하면 크기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크기 조절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옵션 창이 뜨죠. 이때 균일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적당하게 120, 130 이렇게 그냥 키우세요.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120 정도로 주시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 정도 커진다. 즉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커졌냐면 원래 원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여기 점 있죠. 여기 점. 이게 원래 크기의 원이에요. 지금 커진 거는 이만큼 커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커졌죠. 글자 공간이 여기 반절 정도만 커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20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바로 110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눌러야 돼요? 이 원도 필요하고 밑에 있는 원도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요 패스에다 글자를 쓰려면 문자 도구에서 뭘 해야 돼요?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하셔야 되죠.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선택. 그 다음에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이쯤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책에 보시면 이쯤에서 S, 스타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다 찍으세요. 그냥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글자가 시작되는 곳에다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면색이 사라지고 패스만 싹 남죠. 그리고 이 정도 크기로 쓰면 글자가 100% 이렇게 넘어가겠죠. 적당한 크기, 여러분이
한 크기 한 20 정도로 줄여주시고 20은 너무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스타, 토이, 앤드, 플레이, 샵. 스타하고 한 칸 띄었네요. 뭐야, 여기 왜 J자가 들어갔지? 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다 썼으면 뭘 눌러요? 선택 도구를 꼭 눌러주세요. 자, 제 거 화면 보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 거 화면 꼭 보세요. 자, 글자를 썼을 때 글자를 쓴 다음에 요거 두 개 생기죠? 그죠? 요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그죠? 요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 요 두 개는 뭐냐면 글자 위치와 글자의 시작점이에요. 하나가 얘가 글자의 시작점이에요. 얘가 글자의 끝점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자, 얘 커서를 이쪽으로 가져다 댔더니 커서 밑에 시작한다는 화살표가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다 갖다 놨더니 어디에서 끝난다 라는 표시가 뜨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요거를 잡아 당겨서 요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주시면 돼요. 아, 난 글자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까지 다 끝났으면, 그러니까 지금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글자 크기를 지금 키워야 되죠. 그럴 땐 여기서 바로 30포인트, 뭐 35포인트 늘려서 글자를 다 맞추세요. 다 맞췄나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글자 크기만 키워서 여기에 들어가게 만들어 보세요. 그냥 여기에다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32 입력하고 엔터를 꼭 쳐주시면 돼요. 뭐야, 여기 H 어디 갔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3분이 다 대문자.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기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요거. 자, 여기 글자 이 끝부분은 항상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글자 끝에다가 놓으세요. 얘를 글자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제 거 화면 보세요. 여기 글자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빨간색 표시가 뜨죠. 여기 이 글자 끝이라는 녀석이 글자를 잡아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고 표시가 떠요. 빨간색 상자에 십자가가 떠있으면 글자가 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글자가 사라진 게 아니고 글자가 더 남아있습니다. 영역을 더 늘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오면 다시 글자가 나타나요. 그죠? 요렇게 항상 요렇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잡아 당기시면, 자, 이제 다시 제 거 화면을 보시고요.
자, 요 녀석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S자를 여기서 출발하고 싶은데 했더니 여기가 또 글자를 잡아먹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 다시 또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얘는. 그래서 다시 S자를 여기다 놓으시고요. 얘도 이렇게 충분히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원 바깥쪽으로 향하면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근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원 안으로 들어와요. 요거요. 요거 가운데 있는 요거요. 얘를 잡아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글자가 안에 생겼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을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요 녀석을 다시 이쪽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한가운데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를 잡아서 글자 색을 바꾸는 것도 여기 색상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빨간색이 뭐라고요? 마젠타 100, 옐로우 100 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안 되신 분들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인 1993은 안쪽으로 들어있죠. 그죠? 얘도 똑같이 원을 먼저 선택하고 변형의 크기 조절 그리고 90% 정도 줄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몇 %로요? 딱 보면 굉장히 좁게 줄였네요. 95도 많아 보이네요. 97 요정도 해서 복사해 주시고 다시 패스상의 문자 도구 해서 여기다 찍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찍어주시고 사인 1993 쓰시고 어디로요?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 크기는 많이 줄여주시고요. 그럼 이런 엠블럼을 만들 수가 있죠.